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과연 어떤 것일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면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섬유의복 업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서 유통업, GS 리테일이나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뭐 화장품 업체로 또 클리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리오프닝 업종 중에서 섬유의복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현재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다다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 증시의 조정이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접어드는지 아니면 대내외 여러 악재들 들을 이제 마무리 수준으로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가운데에서도 투자자로서 집중해 볼 만한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것 할 것 없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섬유의복 업종 리포트를 좀 보고자 합니다. 9월 26일자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에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 리오프닝, 다시 열리는가를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과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종목까지 내려가는데 종목을 구분할 때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증가하는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미래를 이끌 모멘텀, 현 구간의 가격적인 이슈나 그 기업이 새로운 사업이든가 아니면 현 구간에 있어서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했을 때 떠오르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결국엔 자유로운 출입국까지 가능하다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가계 구매력, 가계 흑자율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고 국내 소비 회복과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현 시점이 21년도 이 소비 섹터를 조금 보실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상반기 백화점 보았고요. 하반기 편의점, 대형마트, 면세점, 화장품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는 섬유의복에 집중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초 백신 접종률 증가했고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후 각 기업별 실적이 차별화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출 지역별 회복 시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21년도 4분기를 앞두고 회복과 성장이 본격화되는 지역은 섬유의복 섹터에서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 둔화 우려와 애국 소비 경향으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복 섹터에서 기억하실 부분들은 회복과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애국 소비 트렌드가 조금 강화되고 짙어지고 있는 중국은 이 기업들 위주로는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를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의류 섬유어복 중심으로 봤을 때 유럽과 미국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럽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빠르게 진정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라고 하는 이 피해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축구 경기장 관중이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만큼 꽉꽉 차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질 GDP 성장 기준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흐름 여전히 양호한 모습들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올 4분기 접어들면서 재반등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이 유럽과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코로나 해소 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공급단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쇼티지에 대한 문제도 코로나로 시작되었으니 코로나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유럽과 미국 중에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올해 2분기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2년도 실질 GDP, 코로나 이전의 2% 성장을 넘어서는 4%대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데이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OECD 가계 최종 소비 지출 2% 중후반대로 OECD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9천여 개 오프라인 소매점들이 있는데요. 그 소매점들의 성장률 추이, 소매점, 동일점 성장률 추이를 보았을 때 2분기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확인되는 포인트를 소매업 정상화로 보고 있고요. 22년도 말까지 19년도 성장률 대비 1%포인트 높은 2.5%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프라인 트래픽 회복에 따라서 미국 시장 또한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22년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았을 때에 국내에서는 어느 기업을 보아야 하는가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글로벌 업체들의 OEM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생산 시설들이 대부분 베트남 등지에 있는데 베트남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셧다운 우려들이 높았습니다. 동남아 코로나19 확산 및 셧다운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조금 잔존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중국의 애국 소비, 거차오라는 이 애국 소비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별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영원무역과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유럽 매출이 큰 아디다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긍정적인 요소도 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디다스를 고객사로 갖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미국산 나이키나 아디다스 매출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역을 좀 본다면 베트남 법인 생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트남 남딘 지역에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팬데믹 확산이 심했던 호치민과는 떨어져 있는 지역이 남딘 지역으로서 팬데믹 여파로 베트남 여러 지역들의 공장이 셧다운되자 타 법인의 물량까지도 이 남딘 지역의 영원무역 공장 시설들이 조금 빠르게 이 물량을 갖고 오고 있는, 흡수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으로부터 조금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영원무역의 생산 시설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휠라홀딩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 브랜드 희석이 진행되면서 중국에서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국내 토종 브랜드로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승엔터는 전체 제품의 생산의 60%가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승엔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베트남 지역의 코로나19 그리고 셧다운, 가동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8월 가동률이 30%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현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9월 중순
베트남의 행정명령 완화로 가동률이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하나의 긍정적인 체크 포인트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FNF입니다. 중국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소비 트렌드에도 견조한 성장성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FNF는 중국 애국 트렌드, 거차오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차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거차오란 4월 나이키와 아디다스 중국 온라인 판매가 3월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결국 4월 기준으로 59% 나이키, 아디다스는 78% 온라인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 면 관련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역 문제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 나은 면화 계획으로부터 이 강제 노역 문제가 조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면 의류 소재 수입에 있어서 17년도 미국에서 27% 수입을 하다가 21년도 5월 기준으로 12.7%까지 수입 의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미 상원에서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면 제품 수입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장 면화 수입을 철회한 그리고 낮춘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이 됐습니다. 주요 업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나이키는 전년 대비 33% 하락, 아디다스는 36% 중국에서의 역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국 브랜드인 ANTA 그리고 리닝 등의 중국 내 스포츠 브랜드의 우상향이 그리고 자국 애국 매출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ANTA는 중국 내 스포츠 브랜드 매출액 1위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ANTA는 중국 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9% 성장, 리닝은 전년 대비 77%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섬유 의복 섹터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섬유 의복 쪽에서는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는 뚜렷하다. 그리고 베트남 성장 거점의 가동률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이 자국 애국 브랜드 거차오 트렌드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까지는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매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방 5위권 언저리에 있었던 리닝과 ANTA의 매출이 브랜드 판매액의 3월부터는 1, 2위를 내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 후방에서부터 올라왔던 필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차오를 피해서 1위까지도 지난 6월 기록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중국에서 회복이 조금은 더딘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의 회복세와 중국의 애국 소비 트렌드를 모두 다 비껴간 브랜드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회복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직까지 성장이 주가의 회복이 더딘 기업은 어디 있을까? 이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신다면 섬유 의복 업종에서는 어느 기업 중심으로 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리오프닝 중에서도 섬유 의복 섹터 업종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투자자로서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업들을 보면 좋을지 이번 주 섬유 의복 섹터에서 기업들도 하나하나 골라서 작전 리포트 시간 수목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유 의복 섹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